교재 143페이지 15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쪽에 새로 만들기 A3 도면 양식 실행을 할게요. 먼저 블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원도 임의의 크기로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 블록 작성의 아이콘은 삽입 탭에서 블록 작성 클릭을 할게요. 블록의 이름 블록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택점 아이콘 클릭을 하고 객체의 왼쪽 아래 지점을 선택점 클릭을 할게요. 이 지점이 나중에 이 블록을 삽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 돼요. 그리고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블록으로 만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블록이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분해 허용 체크를 눌러줄게요. 만약에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블록을 나중에 분해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분해 허용 체크 눌러줄게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블록을 삽입하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삽입 탭에서 왼쪽에 블록 삽입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표시되는 블록 1번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해서 블록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명령어 창에 블록 삽입 단축키 I 스페이스 그러면 오른쪽에 블록 팔레트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현재 도면 탭에서 블록 1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의 옵션들 중에서 삽입점만 체크를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옵션들은 해제를 하시면 돼요. 블록을 삽입을 할 때 축척, 크기나 회전, 각도를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체크 해제하고 마우스 커서를 작업 화면으로 놓게 되면 블록이 표시가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블록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블록 팔레트에 블록 1번 클릭을 하고 작업 화면 클릭 그 다음에 블록 팔레트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블록을 선택을 하고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해 X 스페이스 블록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하나의 단일 객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분해가 된 객체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독립적인 객체로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록 편집기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고 블록 편집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취소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블록 1번 미리 보기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블록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 작업 화면에는 블록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선을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추가를 해볼게요. 스페이스 그 다음 블록 편집기 닫기 클릭을 할게요. 저장 그러면 도면 안에 있는 모든 블록들은 객체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가 된 객체는 이처럼 추가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호, 규격품, 도면의 양식들을 블록으로 만들면 수정을 하거나 도면을 관리를 하기가 편리해져요. 이번에는 참조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에 참조 화살표,
그 다음에 참조 편집. 명령어 창을 보면 참조 편집할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집을 할 블록 선택을 할게요. 블록 1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확인하고 확인 클릭을 할게요. 참조 편집이 실행이 되면 위쪽에 참조 편집 기능들이 추가로 표시가 되고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흐리게 표시가 돼요. 참조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객체들을 확인을 하고 대조하고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작성을 했었던 이 블록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추가를 해볼게요. L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변경사항 저장 클릭 그리고 확인. 그러면 분해된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들은 모두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객체를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그린 이 객체를 블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위쪽에 블록 작성 또는 단축키 B 스페이스 블록 이름을 블록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점 선택점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 객체 선택 삼각형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블록으로 변한 분해 허용 체크 확인. 그러면 이 삼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블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블록 2번, 왼쪽에 있는 것은 블록 1번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블록을 서로 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대치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대치할 블록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대치할 블록 1번 선택을 할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블록 팔레트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블록 2번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블록 1번이 블록 2번으로 대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대치 클릭을 하고 대치할 블록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에 블록 2번 클릭. 이번에는 블록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콘은 위쪽에 블록 작성 화살표 클릭을 하고 블록 쓰기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블록 쓰기 창이 표시가 되고 블록 쓰기 기능은 객체를 선택을 해서 DWG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만들었던 블록을 선택을 해서 DWG 파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블록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블록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블록 1번을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 및 경로 점점점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오토캐드 40시간 완성 폴더에 파일 이름은 블록 1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확인. 그럼 저장이 된 파일을 확인을 해볼게요. 폴더를 열고 블록 1번 더블 클릭. 그리고 마우스 휠 더블 클릭. 그러면 블록 1번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교재 149페이지. 클립보드 복사와 클립보드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이 객체들을 새로운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는 클립보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블록 1번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새 도면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V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클릭을 해서
클립보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른 도면에서 복사한 이 블록을 또 다른 파일에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블록 삽입 I 스페이스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도면에는 블록 1번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립보드 기준점 복사와 블록으로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별을 하나 그려줄게요. 스페이스. 방금 그렸던 이 별을 전체 다 선택을 하고 클립보드 기준점 복사 단축키 Ctrl Shift C 입력을 해볼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기준점 오른쪽 지점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클립보드 블록으로 붙여넣기 Ctrl Shift V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일반적인 이 객체를 블록으로 붙여넣기를 통해서 블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된 객체는 블록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블록 팔레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 블록의 이름을 보면 이 블록의 이름은 임의로 저장이 돼요. 블록을 선택을 하고 반복적으로 블록을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이 기능들은 홈 탭에서 클립보드 화살표를 눌러보면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Ctrl Shift C 그리고 붙여넣기 화살표 여기에서 블록으로 붙여넣기 Ctrl Shift V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럼 다시 블록 팔레트를 보겠습니다. 블록으로 붙여넣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블록의 이름은 임의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의 이름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rename이라는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REN rename 스페이스 여기에서 블록을 선택을 할게요. 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블록 임시 이름으로 지정된 블록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변경할 이름 블록 2번이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블록 2번으로 이름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팔레트 닫을게요. 교재 152페이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그리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40, 30 스페이스 원을 그리겠습니다. 임의의 크기로 그려주고 이 객체는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치수도 기입을 해볼게요. 방금 그린 이 객체와 치수를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룹은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홈 탭에서 그룹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룹으로 만들 객체를 영역을 만들어서 전체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153페이지 이번에는 그룹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편집은 객체를 추가하고 삭제를 하는 기능이에요. ESC 키를 누르고 오른쪽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원을 그리고 위쪽에 두 번째 아이콘 그룹 편집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편집할 그룹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룹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A 스페이스 그리고
원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다시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 원도 함께 그룹으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그룹 선택 켜기 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에 그룹에서 그룹 선택 켜고 끄기 이 기능이 켜져 있어요. 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에는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그룹을 화면에 표시를 해줘요. 다시 이 위쪽에 끄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 그룹으로 선택이 되지 않고 그 객체로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객체들이 현재 그룹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선택 켜기 끄기 항상 켜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교재 155페이지 그룹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룹을 해제를 할 때에는 분해 기능으로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분해 기능으로 그룹을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러면 분해 X 스페이스 그룹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럼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그룹이 아닌 객체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치수를 선택을 했을 때 치수가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가 나중에 수정이 되었을 때 치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면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룹은 분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룹을 해제를 할 때에는 위쪽에 그룹에서 첫 번째 아이콘 그룹 해제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해제할 그룹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룹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그룹이 해제가 되었고 치수를 선택을 했을 때 치수는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가 수정이 된다면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값도 함께 수정이 됩니다. 교재 156페이지 소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Space 현재 이 도면에는 블록 1번, 블록 2번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거 기능은 블록 및 도면층들을 도면에서 제거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소거 아이콘은 관리, 소거 클릭을 할게요. 소거 불가능한 항목 찾기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블록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소거 불가능한 항목 중에 블록 1번과 블록 2번을 삭제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죠. 도면에 현재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2번은 소거, 삭제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닫기를 눌러주고 그리고 블록 2번을 모두 다 지워볼게요. 블록 1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소거, 단축키는 PU입니다. 스페이스. 소거 불가능한 항목, 그리고 블록에 블록 1번만 소거할 수가 없고 소거 가능한 항목 클릭을 하고 블록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블록 2번은 현재 소거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블록 2번 체크를 하고 선택한 항목 소거 클릭을 할게요. 소거 클릭을 하고 닫기. 그러면 블록 삽입 I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블록 팔레트에서 블록 2번이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거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블록뿐만 아니라 도면에서 불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닫겠습니다.
교재 157페이지 중복된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그릴게요. L 스페이스. 선을 여러 개 그릴게요. 복사 CP로 선을 여러 개 그려주고 L 스페이스. 여기에도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선들은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선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윤곽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M 스페이스 윤곽선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간점을 이 초록색 선 위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형선과 그리고 윤곽선이 서로 중복된 것을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복 객체 삭제, 오버킬이라는 기능은 이처럼 중복이 된 객체를 제거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이콘은 위쪽에 관리 탭에서 오버킬 클릭을 할게요. 단축키는 없기 때문에 명령어 오버킬을 전체 다 입력을 하거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복된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영역을 만들어서 이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할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럼 여기에서 공차값을 기본값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0을 입력을 할게요. 공차값이 0이면 중복된 객체가 삭제가 돼요. 그 아래쪽에 객체 특성 무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만약에 색상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다면 동일한 선상의 객체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색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중복된 객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객체의 특성을 모두 무시를 하고 체크를 할게요. 모두 무시를 하고 겹쳐져 있다면 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본 옵션 그대로 하고 확인. 그러면 중복이 된 객체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교재 14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복습을 진행을 하고 복습을 마친 이후에는 158페이지에 있는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